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你好吗？我自我介绍一下，我们都창밖의 영화. 안녕하세요.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입니다. 안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오늘은 처음으로 네. 한 분이 안 계십니다. 네. 감독님, 은성 감독님 듣고 계신가요? 계신가요? 계실 거예요. 네. 창밖의 영화 팬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감독님이 바쁘셔서 네. 예, 처음으로 두 사람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되게 어색하다, 그죠? 되게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한 명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한 글자씩 틀리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오셔서 좀 섭섭하긴 하네요. 네. 하지만 참여를 하시는 방법이 또 있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바로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네. 감독님, 은성 감독님? 4차 산업혁명 시대. 감독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애님, 예린님. 창밖의 영화 애청자이자 창밖의 영화 감독 서은선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직접 쓰고 또 혼자 녹음까지 하려니까 재밌고 어색하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요. 상반기에 몰린 마감 일정으로 인해서 녹음을 한 주 쉬게 되어서인데요. 작년 10월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보름에 한 번은 여름애님과 예린님을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공백이 꽤 긴 것 같아서 벌써 보고 싶네요. 그래서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진짜 이유는요. 두 분이 오늘 다뤄주실 영화를 추천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예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셋 다 좋아하는 영화였어요. 바로 진가신 감독의 천밀밀입니다. 1996년도 영화이고 그 당시 국내에서도 큰 인기와 사랑을 받은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등려군의 노래 천밀밀을 한국어로 바꿔서 가수들이 불렀었고 그 리메이크 곡이 드라마 주제곡으로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어린이 시절 천밀밀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본 영화는 아니었어요. 영화 속 장만옥과 여명의 사랑 이야기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서로를 사랑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최근에 천밀밀을 다시 봤을 때는 슬프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우유부단함, 용기가 없음, 엇갈림, 어쩔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 안에서 오롯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애틋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두 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이나 두 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아드릴 생각에 궁금하고 설레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에 큐! 두 분의 23 하면 떠오르는 그 시절의 인생 키워드 하나를 알려주세요. 천밀밀 영화를 찍을 당시 실제 여명의 나이가 31살, 장만옥이 33살이었대요. 그리고 두 사람은 10년 전후를 연기하니까 영화의 배경인 1986년의 장만옥은 23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천밀밀을 보면서 극중 23세 장만옥의 1986년의 키워드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해봤어요. 맥도날드, 미키마우스, 초콜릿. 단어만 나열해도 어떤 장면들인지 그려지시나요? 여러분의 23 인생의 한 장면을 듣고 싶어요.
그럼 여름애님, 예린님, 오늘 녹음 잘하시고 맛있는 밥도 잘 챙겨 드세요. 보고 싶어요. 안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카카오톡 보이스 메시지로 왔었던 은성 감독님의 네, 사연이었습니다. 네, 저 지금 처음 듣는데 어머 프로 사연러인가요? 어떤 이렇게 사연을 잘 쓰시기도 했지만 너무 예쁜 목소리로 그렇죠.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창밖에 큐. 아 진짜 보고 싶네요, 은성 감독님. 들으니까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같이 계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저희의 팬을 위해서, 네, 감독님을 위해서 네. 오늘 방송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천밀밀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천밀밀은 1996년 영화고요. 예린 씨가 좀 더 강력 추천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원래는 저희가 1시즌에 다루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시기가 엇갈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추천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추천 이유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지를 좋아하게 되면 보라색 가지? 네. 네. 나이를 먹은 거다. 헐. 그런 얘기 아시죠? 처음 들으셨어요? 가지? 네. 전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나이를 먹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들. 가지가 좋아지는 때, 그리고 뭐 노래를 들을 때 멜로디보다 가사가 먼저 들릴 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저한테는 약간 멜로가 좋아지면 나이가 든 게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 큐로 해도 되겠네요. 아이씨, 괜히. 아니야, 이따가 한번 얘기 또 네. 해봐도 되겠다. 아, 멜로가 좋아지면, 네. 근데 좀 그건 동의가 되네요. 그래서 이 영화가 물론 다른 뭐 사회적인, 문화적인, 시대적인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강렬하긴 한데 어쨌든 장르적으로 멜로 영화잖아요. 저는 멜로 안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특히 뭐 사랑 뭐 그게 뭐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는 거 뭐 특별할 게 있어? 하면서 약간 허세 부리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영화도 처음 봤을 때 좋고 유명한 영화라고 해서 20대에 봤었어요. 별로 안 와닿더라고요. 그러다가 30이 넘고 30이 넘고 이제 어떤 감독님께서 굉장히 좋은 영화니까 다시 한번 봐라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봤는데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보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또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보게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네. 그 멜로의 특별함? 사람 이제 좀 나이를 먹으면서 연약해진 마음을 좀 보듬어주는 그런 부드러움이 있는 영화인 것 같고 매력이 많은 영화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는데, 90년대에 본 것 같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본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해가 100%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미키마우스 문신이랑, 그 다음에 맨 끝장면. 네. 그게 너무 강렬했고, 좋았다라는 느낌만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다. 이런 큰 감정? 그 정도로 간직하고 있던 영화인데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기대가 많이 되는 거예요. 네. 나이가 들었으니까. 근데 역시나 다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 말하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네. 눈빛으로 주고받는 부분들이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그죠. 네. 은성 감독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감독은 진가신이고요. 각본은 안서 각본가. 배우는 여명, 장만옥, 증지위는 장만옥의 남자친구, 미키마우스 남자친구. 양공여, 여명의 약혼녀. 장동조는 아마 같이 미국까지 가시는 주방장분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영화의 그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요. 1997년에 홍콩 영화 금상장이라는 영화제가 있어요. 이 영화제에서 9개 부분에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음악, 나무조연, 미술, 각본, 촬영, 의상 및 메이크업까지. 그러니까 거의 중국을 휩쓸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에. 그러니까 뭐 상업적으로도 성공했지만 평가도 상당히 좋은 영화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줄거리를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요정님이 안 계셔서 대신 예린 씨가 첫 장면 요정님으로 나와주십니다. 1일 요정. 네, 1일 요정. 첫 장면 어떻게 되나요? 네. 꺼져 있는 화면에 기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흰 글씨로 1986년 3월 1일이라는 자막이 떠요. 이윽고 흑백 화면으로 기차가 등장하고 곧 멈춥니다. 멈춘 기차의 찻장 안으로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여요. 떠들썩한 사람들, 그들의 큼직한 짐꾸러미, CCTV에 비치는 역의 풍경들, 정신없는 기차역의 모습이 차례로 스케치되어서 보여집니다. 여전히 잠에서 깨지 못하고 있는 남자. 그 남자는 머리를 뒤에 앉아있는 승객의 머리에 맞댄 채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동무 도착했어요. 일어나세요. 라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 목소리에 남자의 뒷승객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덕분에 남자는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서 잠에서 깹니다. 서둘러 짐을 챙겨 기차 밖으로 나오는 남자의 모습 위로 코올룬이라는 영명이 보이고요. 네. 이 남자는 자신의 몸집만한 짐꾸러미들을 챙겨서 힘겹게 에스컬레이터를 올라섭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방을 살피는 남자의 모습이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화면 위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때 약간 신기한 게 꼭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위층에서 이제 쏟아지는 빛이 에스컬레이터 위에 남자를 이렇게 감싸 안는 네, 그런 모습이 구현이 되고요. 동시에 구슬픈 음악 소리가 들리고 여명, 장만옥 이렇게 남녀 주인공의 이름이 차례로 뜹니다. 그리고 천밀밀 타이틀 뜹니다. 네. 여기까지가 흑백으로 나오죠. 그죠. 이 다음부터는 컬러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시작, 1986년에 3월 1일 이렇게 시작하는 방식의 영화를 저희가 꽤 많이 다뤘어요. 영화를 시작할 때 그죠? 연도와 맞아. 장소가 설정되는 영화들, 제가 그것들을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2001년 도쿄. 그다음에 아멜리에는 1973년 파리, Call Me By Your Name은 1983년 이탈리아 여름, 브로크백 마운틴은 1963년 미국의 서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저희가 소개했던 모든 영화가 국적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연도도 달라요. 천밀밀도 같죠. 1986년에 홍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시기 또 장소를 알리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일단 사회적인 특징, 공간적인 특징을 강조를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이야기지만 이게 사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이러한 영화의 중요한 의도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천밀밀은 사랑 얘기지만 1986년에 홍콩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영화가. 그래서 이 홍콩이라는 공간이 1997년 7월 1일까지는 영국의 소속이었잖아요. 그래서 100년 동안 영국과 중국이 계약을 해가지고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로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에 천밀밀이라는 거는 그 9년 전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9년 후에 홍콩 반환을 하게 되고 여기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그걸 모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홍콩은 97년에 홍콩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에서 풀려난 거죠. 그렇죠. 그럼 1년 아닌가? 96 배경이 87년 86년이죠. 영화가 96년이고 배경은 86년이구나. 그쵸. 맞아. 그러네. 영화를 제작하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반환 직전에 개봉을 했네요. 그러네요. 네. 재밌네요. 네. 근데 어쨌든 영화상에서는 9년 전의 이야기고 한마디로 홍콩이라는 곳은 서구 문화 그리고 중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뒤섞인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들은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고 되게 이질적이고 이국적인 느낌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린 씨가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이 다 지나고 나면 그 기차에서 어리버리하게 도착했던 그 남자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소군이고요. 이 소군은 여명이 연기합니다.
4대 천왕. 여명이 이상하게 자꾸 우리나라 아이돌이 생각이 났어요. 공명 아니에요? 공명? 네. 아, 이거 삭제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전 정국이 생각나던데? 눈이 뭐 있지 않아요? 약간 안 비슷해요? 눈이 닮았네. 눈이 되게 순진무구한 눈 있잖아. 사슴 같은 눈. 약간 사슴 같죠? 네. 그 빠져들던데 자꾸 얼굴에. 근데 그래서 좋았구나. 좋았죠. 여명이. 이 여명이라는 배우, 네. 소군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예린 씨가 해본다면. 순수. 머리도 정직하게 뭔가 이렇게 잘랐고 네. 일자 생머리에다가 얼굴은 진짜 그 눈이 사슴 같고 어린아이 같은 네.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되게 좀 차분한 편인 것 같아요. 내성적? 그죠. 네. 그런 청년인데요. 이제 고모를 찾아가게 돼요. 뭐 홍콩에 아는 것도 없고 그 나라 언어도 못해요. 잘. 그래서 일단은 그 작은 방 안에 짐을 풀고요. 일을 구하는데 그 일이라는 거는 자전거로 닭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 생닭을 뭐 바퀴든 어디든 막 매달고 달리는 모습들 이런 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고향에는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소정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매일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다정한 남자친구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고향에는 없는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홍콩에는 맥도날드죠. 네. 여길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군이 광둥어를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문도 잘 못해요. 또 영어로 돼 있고 게다가 그런데 센스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살짝 본토어로 주문을 받아줍니다. 바로 이 여자가 이효이고요. 장만옥이 연기를 해요. 장만옥 첫 등장 어떠셨나요? 첫 등장. 그 맥도날드 유니폼을 입고 주문을 받고 있는 모습. 네. 이거는 그 배우가 가진 매력이나 힘과 영화 연출적인 힘이 합쳐져서 진짜 약간 정점을 찍은 첫 등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상징적이잖아요. 네. 그 공간과 유니폼. 거기에 그 강렬한 눈빛. 되게 당차 보이는? 네. 대단하죠. 뭐 꾸미는 다정함도 아니고 네. 또 강압적인 것도 없이 네.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도 배려를 하는데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주는 모습이 이효라는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이 난 거죠. 소군이 본토어를 쓰니까. 그래가지고 주문을 하고 알바생 구한다는 거 보고는 일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효는 차라리 영어를 배워라. 영어만 할 줄 알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권하게 돼요. 그리고 학원까지 소개를 해줍니다. 정말 친절하죠? 네. 알고 보면 이효는 학생 하나를 소개해줄 때마다 커미션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는 또 학원을 끊는 게 아니라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유리창을 닦으면서 칠판을 닦으면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한 영어를. 어떤 수업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술 마시는 선생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반쯤 취한 상태에서 되게 서부 미국 영화? 그러니까 로데오 같은 거 하는 미국 영화도 아니죠. 영상? 대사가 나오는데 대사가 주로 지옥에 가. Son of a bitch, well, jump. 맞아, jump. Go to 다 hell. 같이 jump, jump 하고 go to the hell, go to the hell. 근데 되게 너무 웃겨. 이유는 밖에서 창문 맞아. 닦다가 따라하잖아요. 맞아요. Jump, son of a bitch. 맞아. Jump.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귀여워. 네. 그 중국, 그 홍콩에 이제 영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영어 선생님도 꽤 뭐 조연급이죠, 사실. 네, 그죠.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이 홍콩이라는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효는 맥도날드 알바도 하고 학원 청소도 하고 꽃집에서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소군이 이효의 마치는 시간을 기다린 것 같은데 같이 집에 가자. 차로 데려다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알고 있죠. 차가 없잖아요.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이효가 괜찮아 하다가 차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나가 보니까 자전거인 거죠. 네. 근데 자전거 뒷자리에 이효를 태우고 달리는 거예요. 이효는 약간 실망을 하긴 하는데
홍콩 거리를 되게 경쾌하게 누비거든요. 자전거가. 소군이 자전거를 되게 잘 타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요. 길에서 두 사람이 좋아했던 가수 등려군의 노래가 거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노래 제목이 바로 영화의 제목인 1000밀밀이죠. 네. 두 사람은 노래도 같이 불러요. 네, 소군은 가사 잘 몰라요. 아, 그래, 맞아. 웅얼웅얼 거렸다. 그냥 가사 이렇게 같이 하고는 싶은데 가사 잘 모르는 둘이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친해집니다. 그 후로부터 이효는 소군이 닭 배달을 갈 때 막 불러가지고 야 가는 길에 꽃도 좀 배달해라. 그래가지고 막 꽃도 얹혀서 근데 소군은 또 순순하게 다 해주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둘이 친해지는 장면들이 있고 또 통장 잔고 확인하는 장면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효한테 꿈은 이 통장 잔고랑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근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소군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효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 돈으로 주식도 하고 있거든요. 이효의 꿈은 집을 갖는 거고 고향에 있는 엄마한테도 집을 선물하는 거죠. 그러려고 홍콩에 온 거고요. 소군의 꿈 역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여자친구 소정을 홍콩으로 데려오는 게 꿈인 거예요. 두 사람은 친구죠. 일단 아직은 친구로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돼요. 그런데 이효는 그간 벌었던 돈을 등려군 테이프 사는데 투자를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그걸 갖고 장사를 해봤는데 본토에서 굉장히 대박을 친 모양이에요. 여기서 말한 등려군이 아까 그 1000밀밀의 주인공이죠. 소군은 그 장사를 돕는 거예요. 근데 그날 사람은 너무 많은데 장대비만 주룩주룩 오고 아무도 등려군의 테이프를 사지 않아요. 네.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군의 말로는 사람들이 좋아는 하는데 홍콩에서 이거 좋아하면 출신이 티가 나니까 안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빚만 진 상태로 장사는 끝이 나고 두 사람은 비에 젖은 채 처음으로 소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완탕을 나눠 먹어요. 아, 그거 너무 먹고 싶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던데. 장만옥이 진짜 먹방 잘하지 않아요? 오, 그렇다. 그 초콜릿 뜯어 먹을 때도 맞아. 그렇고. 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맞아요.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고서는 함께 밤을 보내게 되죠. 아. 그리고 말로는 근데 친구야. 하지만 연인과 다를 바 없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사람은 홍콩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주가가 폭락을 하고요. 네. 이효는 모아두었던 돈을 다 잃게 돼요.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효는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사지 샵은 뭐 건전하게 하면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계속 권유는 들어오는 그런. 근데 손도 너무 아프고 매일매일 피곤해요. 소군과 이효는 친구인지 연인인지 모를 사이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피로감이 약간 쌓여가는 사이가 되죠. 그런데 이때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군이 약혼 여인 소정의 선물을 사는 자리에 이효를 데려가서 골라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똑같은 팔찌를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효가 현실을 깨닫게 돼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홍콩의 길거리에서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모습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두 사람이 재회를 하는 건 몇 년이 지나서예요. 둘 다 꿈을 이룹니다. 먼저 소군은 소정과 결혼을 하고요. 이효는 원하던 대로 사업을 번창시켜서 꽃가게도 하고 웨딩드레스 사업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잘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둘은 소군의 결혼식에서 재회를 하고요. 이때는 이효에게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마사지 샵에서 만난 조폭 보스. 이름이 뭐였지? 파오입니다. 조폭이긴 한데요. 이효에게 정말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뭐 이효한테 마사지를 받다가 이런저런 그 시도를 하죠. 근데 이효가 거부를 하니까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효한테 좀 맞춰주다가 너 나 안 무섭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효가 나는 세상에서 쥐밖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이러니까 그래? 하고 가죠. 그리고 다음번에 왔는데 등에다가 미키마우스 문신 쬐끄만 거를 해갖고 그 용 한가운데 그죠? 용 한가운데다가 그러니까 등에 거의 정 가운데 위에
부분에 그쵸. 너무 귀여운 미키마우스를 새겼고 한마디로 한 번 웃기겠다고 네. 그런 걸 한 거잖아. 평생 남는 문신을 한 거잖아요. 쇼폭다운. 그러니까. 근데 이효가 좋아하죠. 그쵸. 아, 귀엽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은 연인이 된 거예요. 근데 홍콩 바닥에 좁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계속 마주치게 되고요. 또 이효는 소정에게 일자리까지 소개를 해줍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재회를 하고요. 옛날에 늘 가던 모텔방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죠.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 연인에게 진실을 말하고 솔직하게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효는 먼저 이제 자기 남자친구한테 가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파오한테 파오가 큰일에 휘말려가지고 홍콩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네. 하필 그날에. 그래서 이제 배가 출항을 하는데 사실 모른 척해도 되는데도 그죠. 이효가 찾아가죠. 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만큼 스스로한테 당당하고자 솔직하고자 했던 선택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소군과 이효가 다시 맺어지나 싶었는데 이효가 그 상태로 떠나잖아요. 같이 파오랑 같이. 네. 그래서 소군도 남겨지잖아요. 혼자 홍콩에. 배신을 당하거나 마찬가지니까 이효한테. 소군도 그냥 자신의 부인이랑 계속 살아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쵸. 소군마저도 소정한테 사실을 얘기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용기였으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소정과 이효 사이에서 고민하던 소군이 사실 이효를 선택하진 않았잖아요. 과거에. 네.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이 파오와 소군 사이에 있던 이효도 자기 마음을 100%는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파오를 되게 많이 사랑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모른 척해도 되는데 그 배를 타고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고요. 그죠. 그냥 떠나버립니다. 전 그 장면에서 약간 되게 의리도 느껴졌어요. 이효라는 인물의 성격이 좀 네.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소군은 이효가 돌아오던 돌아오지 않던 소정에게 이별을 고하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또 한 번 헤어지게 된 거예요. 네. 소군과 이효는. 그런데 이제는 서로가 어디에 사는지조차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소군과 이효와 소군은 다시 한번 재회할 수 있을까요? 네. 끝. TM 미미. 네. 샤우트 TM 미미. 자, 이제 5자 평 해볼까요? 저희 벌써 35분 지난 거 아세요? 놀랍지 않나요? 줄거리가 이렇게 길군요. 1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달려야 되는데. 5자 평. 5자 평이요? 저는 단순하게 제목을 떠올리면서 한번 지어봤어요. 내 귀에 캔디. 오, 네. 내 귀에 캔디. 네. 좋다. 그러네요, 진짜. 그죠. 저는 사랑의 역사. 이유 들어볼까요? 제목 때문에요. 천밀밀이 되게 달콤한 꿀? 뭐 이런 맞아요. 뜻으로 직역이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단어 딱 그 뜻을 봤을 때 든 생각이 서로한테 사랑하는 연인들이 전하는 달콤한 말이라는 뜻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 귀에 캔디 그거 노래 풍은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뭐 의상부터 뭐 많은 게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게 10년간의 사랑 얘기인데 네. 홍콩의 역사면서 사랑의 역사인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둘의 역사. 네. 그죠? 이 둘의 개인의 역사면서 이 개인이 겪어내는 이 어려움이나 상황이 홍콩의 역사하고 함께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의 역사라는 이름을 만들어 봤고 그 멜로 영화로서 네.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라는 게 좀 큰 단어지만 충분히 어울리는 영화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연출과 연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저는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초반에 좀 매력이 많은 영화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매력이 많다는 거는 전 되게 다양한 면들이 공존한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도 그런 거예요. 희노애락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 뭐 영화가 귀여웠다가 되게 섹시했다가 근데 갑자기 되게 아련하다가 슬프다가 화나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됐는데 이 변화가 좀 되게 리드미컬하고 세련되게 연출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리드미컬한 거는 음악도 물론 배경음악 또 한 몫을 하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따라했던 막 점프, son of a bitch, 점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대사 표현하는 거나 그거랑 같이 이어지는 OST들이 잘 어우러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상황 혹은 감정에 어울리는 음악을 넣었다고 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되게 잘 음악을 선택해서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악도 그렇고 영상 속도도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슬로우 모션도 넣고 어떻게 보면 좀 중경삼림 왕가희 감독 이렇게 홍콩 영화들 보면 네. 그 속도 조절을 하잖아요. 영상미. 근데 그런 요소들이 천밀밀에도 분명히 있는데 네. 과하지 않고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연기는 어떠셨어요? 연기는 저는 사실 홍콩 영화 제가 본 유일한 홍콩 영화일 거예요, 이게. 네. 많이 안 보셨구나. 네. 저는 왕가희 그 유명한 왕가희 감독 영화를 하나도 안 봤고요. 사실 봤는데 다 끝내지를 못했어요, 항상. 근데 사실 장만옥 배우의 연기를 보고 되게 궁금해졌어요. 어떤 배우일까. 그래서 왕가의 영화들을 좀 봤는데 애석하게도 끝내지 못했던 거고. 화양연화 이런 거? 네. 이상하게 저는 그 왕가의 감독의 그 특유의 리드미컬한 그 연출이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나이 들고 또 뭐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한 20대까지만 해도 좀 그랬어요. 네. 근데 뭐라 그러지? 배우의 연기가 딱 보여지면서 그 배우한테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그 배우의 필모를 다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이 영화 속에 이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티모시 샬라메가 좀 그래요. 콜미에서 간직하고 싶은. 물론 훌륭한 연기 펼치시겠지만 네. 그 영화 속에 이제 엘리오로 좀 더 기억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 클로즈업이 되게 많아서 네. 배우의 얼굴하고 눈빛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게 하는 연출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사도 좋지만 눈빛 연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클로즈업이 가득 들어올 때는 배우 얼굴이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정 같은 거가 멈춰 있거나 네. 뭔가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거나 굳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 다 되게 부드럽게 풀려 있는 얼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거지만 특히 눈빛 연기들이 너무 훌륭해서 좋았어요, 진짜. 저는 되게 정말 주인공하기 안성맞춤이다라는 얼굴을 느끼게 하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되게 다양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고 주인공이라는 건 극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딱 변화의 시점을 맞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되는 숙명을 가진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이 장만옥이 되게 다부져 보이면서도 슬프고 연약한 부분들이 되게 공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얼굴에. 저는 우리나라 배우 중에는 김태리 배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스크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연약하고 어려 보이면서도 강단이 있고 씩씩하고 외롭게 혹은 당차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느낌? 장만옥 배우도 그런 게 전 느껴져서 약간 정말 탐나는 얼굴, 배우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저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연의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예쁘다는 느낌이 맞아요. 물론 아름답지만
참 주연 배우 같은 얼굴이다. 어떻게 보면 선도 좀 가는 편이잖아요. 그죠. 눈이나 네. 코나 입술이나 이런 게 가늘고 섬세한 얼굴인데 그래서 또 변화가 더 될 수도 있고 이 영화 속의 이유는 되게 수수해요. 네. 나중에 가서는 뭐 화장도 하고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성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도 그 강단 있는 아름다움과 생활력 같은 게 부자연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진짜. 네. 여명은 제가 여명을 잘 몰랐는데 그 네. 노래로만 알거든요. 한국어 부른 거 있죠. 몇 번을 그 노래 있잖아요. 뭐지? 뭐 잊고 싶어 너를 뭐 기다려달란 말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뭐 불렀다는 것만 알고 죄송합니다. 여명 팬분들.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배우고 약간 로맨틱한 얼굴 이 네.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얼굴은 솔직히 아니에요. 네. 아닌데 처음에 얼굴이 등장했을 때 싫진 않죠. 네. 그리고 오래 비추잖아요. 네. 보면 볼수록 약간 저도 무장해제되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도 무장해제가 되죠. 나중에. 그쵸. 그 철벽 같은 철벽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효가 봤을 때 기회를 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할 기회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고 나서 다음 날도 여명이 아무런 대시를 많이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린 그냥 친구야라고 하니까 그대로 수긍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가잖아요. 이런 거나 마지막에 팔찌 주고 헤어지고 그 순간까지도 너는 네 여자친구가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나 불행해질 것 같아 라고 그게 마지막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효는 철벽녀긴 하지만 많이 좋아했던 것 같고 그 말할 기회도 안 준 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요? 네. 저는 처음부터 좋아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완전 이후의 목표는 하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버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고 그러기에는 이 사람이 하나의 그게 되잖아요. 영화 커미션? 소개해주면서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 빨아먹으려고 접근을 했었던 건데 근데 굉장히 초반이긴 하죠. 그 학원에서 너 삐삐 가졌어? 하면서 막 너 짱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수한 모습에 이유가 되게 한동안 빤히 쳐다보는 네, 그 모습이 있어요. 있거든요. 그게 사랑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시작인데 그 이소군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선함, 매력을 찾은 그 순간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첫사랑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효한테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자기는 그것도 목적으로 두고 온 게 아닌데도 네. 그 맥도날드에서 전화번호를 주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연락처 준 게 아니라 자기 알바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준 건데 순간 이효가 잠깐 흠칫하거든요. 자기한테 전화번호 이러니까 봤는데 알바생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고 주머니에 넣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화번호를 주는 그런 남자인데 물론 자기가 오해한 거고 근데 저는 이효가 뭔가 그래도 이 소군이라는 사람에게 끌림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는 출신을 속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알고 보면 같은 날 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속일 정도면 노력을 정말 미친 듯이 한 건데 이 여전히 어리버리한 이 남자 그러니까 뭔가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겠죠. 그 같은 날에 왔네. 같은 날에 왔는데 이유는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쵸. 처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가방은 눈순이 진짜 나네. 크더라고요. 근데. 가방이 속은만큼 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밝은 얼굴로 이렇게 놀이동산 놀러 온 것처럼 맞아. 하고 막 내리는 거 네. 보면은 잘은 아직 홍콩을 모르고 이제 기대감이 좀 큰 사람이다라는 느낌은 들죠. 그 맥도날드에서 만났던 첫 만남이
그냥 여명이 단순히 잘생겨서 한눈에 반한 게 아니라 어쨌든 본토 말을 쓰고 있는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가움?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네. 둘 다. 거기서 싹튼 사랑의 네. 감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니까. 그리고 공간 활용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나는 공간 있으세요? 이 영화에서? 너무 많은 이소군의 집. 이소군의 집. 첫날 첫 키스를 하게 되는 그 공간이 저는 거기 참 좋죠. 네. 너무 좁아서 그러니까 때로는 좀 형편의 어려움이 네. 더 로맨틱한 상황을 맞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장면 네 너무 좋았고 뭐 맥도날드라는 공간 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별을 하게 되는 혹은 재회를 하게 되는 그게 홍콩의 번화가 그리고 뉴욕 브로드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갑자기 광활하게 펼쳐지는 그 공간도 되게 대조가 됐던 것 같고 꽤 스펙터클하더라고요. 네. 막 홍콩, 미국, 뉴욕 그죠? 또 더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왜 천밀밀은 이렇게 특별한 걸까? 이게 줄거리를 축약하면 네. 특별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고향에서 상경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다 사랑에 빠진다. 네. 남자는 약혼녀가 있고 여자는 돈이 필요하고 결국 자꾸 엇갈린다. 이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이 영화가 이렇게 특별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특별함이 뭘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보통 특별하다는 건 막상 들여다보면 진짜 특이하고 처음 보는 거라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보편성에 기반을 둬야지 우리가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디테일이 특별함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축약한 줄거리는 보편적인데 이 안을 채우고 있는 디테일들이 천밀밀이라는 영화에서 너무너무 특별하고 너무 설득력 있고 섬세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을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장면에서 발 이렇게 까딱까딱하는 거라던가 아까 나온 코트 입혀주는 장면 같은 거. 네. 코트 2장 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얼마나 그렇게 숨 쫄깃쫄깃 막히는- 진짜 저 숨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단추 채워준 거를 바로 풀잖아요 또. 풀을 땐 빨리 풀더라. 심리를 보여주는 네. 거죠. 그리고 자전거에 이제 생닭이랑 꽃다발을 함께 싣고 머리에 꽃 하나 띡 꽂고 달리는 장면. 그 한 장면이 모든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쵸. 이 소군이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뭐 미키마우스 문신이라던가, 그리고 마지막은 자동차 클렉션. 네. 다시 재회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의 디테일들이 너무 섬세하게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 영화가 하나의 클래식으로서 사랑받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영화는 2부로 이어집니다.